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이해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예, 자, 우리 볼게요. 이제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자, 이번에 판례입니다. 이거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자, 별표를 꼭 치시고요. 자,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한 판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습법으로 선생님,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 자, 요게 필요한데, 관습법 중에서도, 이건 물권이다. 이러한 물권은 인정해도 되겠다. 하고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가진 것들, 예,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면은,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묘지가 있죠. 여기 나는 이 볼록 튀어나오는 걸 뭐라는지 혹시 아세요? 봉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분요입니다.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것에 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지가 그냥 사람을 안 매장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반드시 봉분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가서 조상님을 무덤을 만들고 자, 이렇게 봉분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남의 땅에다가도 다른 사람이 막지 않는다면 그때 남의 땅에다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게 뭐냐면 묘지의 봉분을 만들어 보세. 자, 땅에다가 그래서 기지 설립한다는 거죠.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면 그때 여러분들은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게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남의 땅을 침범하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데 여러분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길을 막고 통행비를 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갑질이다 해가지고 뭐 무덤도 뭐 아무데나 못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행세 뭐 100만 원 내야 안 가고 그러면 안 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막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무슨 쪽 동네에서 저쪽에 충청도 쪽 어디였는데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나오고. 자, 그거는 사실상 통행세를 받는 게 아니죠. 왜? 남의 땅에다가 일단 뭐만 세우면, 묘지를 세우면 무슨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니까 애초에 세울 때 못 세우게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통행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통행세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관습법상으로 무슨 권이 인정된다? 분묘기지권. 아셨죠? 그럼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살짝 가서 묻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뭐가 있으니까? 분묘기지권.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인중개사가 저쪽 시골 같은 데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엄청 주의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다가 우리 조상님들이 묻혀 있어서요. 그런데 이 땅을 그냥 팔아요. 근데 저쪽에서 이 묘지를 이장하라, 딴 데로 옮겨라, 말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죠.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권이 생긴다?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서 이제 산을 팔거나 땅을 팔 때에는 묘지를 다 그려요. 산에다가. 여기 몇 기가 있고 여기 몇 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언제까지 이거는 이전하고 이건 언제까지 이장하고 이렇게 다 일일이 계약을 써야 안 써요? 써요. 그렇게 안 하고 혹시나 거기서 빠져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생긴다?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관습법상의 법정이사건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자, 디귿의 명인방법입니다. 명인. 자, 이름 명자에다가 새기린. 자, 이름을 새기는 방법. 무슨 방법? 명인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볼게요. 관습법에 의해서 명인방법은 자, 거기 옆에 보시면 나무에 관한 변동에 관한 공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밑에 미분리 과실은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추었을 때 수목 또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명인 방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요 갑의 땅인데 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갑의 토지를 자, 이렇게 을이 샀어요. 자, 여러분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토지를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자, 그럼 토지는 당연히 을에게 넘어와야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그래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토지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토지에 돌. 여러분 토지에는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
자,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사면 토지만 넘어와요? 돌은 안 넘어와요? 토지도 돌도 넘어와요. 돌도 같이 넘어가죠? 지하수도 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전에 있던 갑이 지하수는 내 거야 하고 지하수는 갑이 쓰고 그게 안 되죠. 토지를 사면 같이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토지를 사면 나무도 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 이거 좀 애매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 가서 땅을 사셨는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심어져 있었어요. 그럼 땅을 사면 당연히 나무도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나무도 같이 넘어와요. 여기 풀이나 여기 잡풀 이런 것도 다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토지만 사도 이것들은 같이 다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토지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아, 토지를 구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토지를 사면 토지의 요소니까 같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만 샀는데 토지만 사면 건물도 따라온다, 건물은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고요. 아셨죠? 이건 토지랑 전혀 별개니까.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돌은 뭐 됐고, 자, 지하수 좀 이따 보고, 나무. 여러분, 자, 갑이 산 토지에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을 을한테 팔았는데 을은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과수원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토지를 팔아도 일단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토지를 먼저 넘기고 사과는 안 넘기는 걸로 했어요. 사과나무는 안 넘기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 수확하면 이제 뽑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과가 같이 안 넘어가려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거였어요. 자, 사과는 원래 같이 사과나무하고 사과는 토지를 사면 같이 넘어가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 사과가 있어요. 나무에 사과 열렸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의 돌도 지하수도 사과나무도 사과도 다 누구한테로 간다? 을이 가서 을이 따먹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갑이 안 팔고 갑이 토지만 팔고 이걸 안 팔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인목등기라고 하는 등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인목등기는 진짜 돈 되는 나무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잡목들은 등기를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이거 인목등기 안 된다고 치죠. 자, 그럼 인목등기가 안 되면 무슨 방법? 자, 명인방법을 씁니다. 관습법으로 뭐가 인정된다? 명인방법. 나무에다가 뭐를 새긴다? 이름을 새기세요. 자, 나무에다 뭘 한다? 이름을 새기세요. 자, 그럼 어떻게 새기느냐? 자, 이렇게 새기면 되죠. 첫째, 나무에다가 좀 무식하지만 페인트로 김묘엽. 예,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름 뭐가 된다? 명인방법. 그 다음에 나무가 좀 많다. 그럼 이렇게 일일이 쓰기 어렵잖아요. 그럼 나무를 이렇게 쭉 여기 땅에다가 새끼줄로 이렇게 쭉 겉을 이렇게 삥 둘러서 자, 틀을 잡고 거기 위에다가 팻말 하나 세우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나무는 김묘엽고 이렇게 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름이 새겨지니까. 그러면 토지는 을의 것이지만 나무는 누구 거? 김묘엽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이다? 명인방법. 자, 그러면 사과도 나무는 주더라도 사과는 나중에 수확할 때 내가 할래 하면서 사과는 안 팔 수도 있죠. 자, 그때는 사과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된다? 이것도 명인방법. 그럼 사과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면 이거 상품성이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스티커를 갖다 붙이세요. 김묘엽이라고 새겨있는 스티커를 갖다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삑 테두리를 둔 다음에 여기다 팻말 하나 세우면 되죠. 사과는 김묘엽고. 자, 이렇게 해도 무슨 방법이 된다? 명인방법.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추를 밭대기로 샀다. 사과를 농장 전체의 사과를 다 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쓰면 되겠다? 명인방법. 자, 이 관습법상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별표 3개 치시고 요게 시험에 나오죠. 관습법상의 물권을 부정한 판례. 이건 관습법으로 없다. 이런 물권은 관습법으로 없다라고 부정한 판례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관습법상 통행권. 관습법상 통행권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옆에 써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집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 담을 막 넘어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들었어? 그러니까 야, 관습법상 통행권이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그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관습법은 없습니다. 자, 니은 온청상의 권리. 온천상의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자, 온천상의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왜?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지하수 별개의 권리입니까? 지하수는 토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온천수. 자, 온천수는 지하수예요, 아니에요? 지하수죠. 찬미가 따뜻합니까? 예, 따뜻한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개의 물건이 아닙니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지하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온천수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동그라미 디귿, 근린공원 이용권입니다. 자, 근린공원 이용권, 린. 자, 여러분, 린이 뭐냐면, 이웃 린자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간에, 이웃 간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문으로는 린이라고 부릅니다. 린. 자, 그러면 근린. 근처에 사는 가까운 이웃들만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이용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쪽에 성수동에 있는 사람이 이쪽 서울숲에 와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그 서울숲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허! 우리가 근린공원 이용권이 있는데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이 공원을 써야 된다? 그런 권리는 없다.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리을 가십니다. 여러분, 자, 소유권이 인정되면 되는데 그 옆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은 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효과 가셔가지고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시죠.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창설하거나 다른 내용의 물건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뭐에 반해서 당사 간의 약정은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20페이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자, 21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1페이지에 2번에 9분이 있습니다. 자, 21페이지 2번에 9번에서 반사적 이익. 자,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가로 리은의 반사적 이익 밑줄 그으십니다. 법률이 어떤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자, 안와 닿으시죠?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첩계약을 합니다. 나의 첩이 되어라. 여러분 요즘엔 첩계약이라고 안 하죠. 자, 무슨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예, 스폰서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스폰서. 근데 여러분 시험은 스폰서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첩계약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을은 바보입니까? 뭐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첩을 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첩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대신에 뭐를 달라? 아니면 살 집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집을. 자, 그래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자, 을에게 소유권을 하나 주죠. 오피스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은 이 첩계약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했죠. 이 첩계약은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유효요? 아니 그럼 권장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무효다. 그쵸? 이거 권장하면 안 돼요.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첩계약을 한 게 효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주겠다. 이것도 효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은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무효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약속을 설령 지켰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 첩계약 조건으로 자, 을에게 아파트를 집을 한 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은 처음서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계약이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돈을 줬어요. 근데 계약이 효력이 없대요.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돌려달라고 해서 줬어요. 자, 돌려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이 앞으로는 깨끗하게 삽니까? 또 다른 첩계약을 체결합니까? 또 다른 첩계약을 체결하죠. 왜? 나 아파트 있는데 병한테 갑니다. 야, 내가 아파트 줄 테니까 첩계약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주장해요? 무효다. 돌려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첩이 바뀌는 거죠. 아파트는 한 채인데. 그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 안 되니까 법에서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게로 해놨겠어요? 없게 해놨겠어요? 없게 해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는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아요. 나중에 뭐라고 부르는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돌려주면 안 된다. 자, 돌려주지 않으면 갑은 더 이상 첩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사회가 바라는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민법에서 이겁니다. 갑은 못 돌려받아. 갑은 을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게 돼요? 누구게 돼요? 을게 되죠. 왜? 못 받으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그냥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돌려받으니까 당연히 누구 거다? 을 거다. 됐죠? 여러분, 이런 유흥업소나 첩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내 진짜 경험한 건 아니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니 집을 한 채 줘야지 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요. 그냥 들어가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돌려받지 못하게 등기를 넘겨받아야 반사적으로 눕게 되니까. 내게 되니까. 차도 한 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반사적 이익으로 다 자익게 돼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접계약하자 그러면 아파트 살 때까지는 안 해. 또는 차 살 때까지 안 해.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일단 확실하게 넘겨받으면 그 다음엔 반사적 이익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을. 자, 그래서 반사적 이익 다시 보세요. 법률이 어느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